풍경 사진을 찍어도 왜 내가 본 그 장면은 안 담기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눈으로 볼 땐 정말 멋있었는데 막상 사진으로 보면 엄청 평범하고 인스타에서 보던 사진들처럼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장비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인스타 하플에 찾아가서 찍어보지만 결과물은 결국 크게 달라지지 않죠. 사실 이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풍경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은 작품 같은 사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기록 사진만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늘 그랬듯이 오늘도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8년차 PD인 저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 그 진짜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작가분들도 실제로 사용하는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방법들을 정확히 알게 되고 풍경 사진 초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젠 평범한 사진이 아니라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찍은 거야? 뭘로 찍은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풍경만 그대로 담는 거예요. 멋진 산이 있으면 산만 찍고 바다가 예쁘면 바다만 찍고 노을이 아름다우면 노을만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막상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보면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전혀 담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웅장했고 아름다웠는데 이 사진은 생각보다 평범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 차이는 카메라 성능 때문이 아니라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풍경 사진은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실제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운 곳과 중간 그리고 멀리 있는 풍경까지 한 번에 인식하죠. 하지만 사진은 평면입니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안에 담아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근경, 중경, 원경입니다. 풍경 사진이 유독 심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요소 중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산만 찍는다면 원경만 존재하는 사진이 되고요. 반대로 앞에 있는 꽃만 크게 찍으면 공간의 넓이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풍경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앞쪽에 시선을 잡아주는 요소가 있고 중간에는 주제가 되는 피사체가 있고 뒤쪽에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딱 보자마자 잘 찍은 풍경 사진 같죠? 이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 보이는 한자가 근경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도로에 그려진 흰색 라인이 시선을 유도하고 그 시선을 따라가서 보면 중경, 그러니까 메인 피사체인 사람이 있어요. 뛰어가는 듯한 뒷모습이 굉장히 신나 보이죠? 그리고 그 뒤로 푸른 바다와 산맥, 구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 이 여행지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도록 설계하고 촬영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개념을 모르고 무조건 멀리 있는 풍경만 넓게 크게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면 실제로 봤던 장엄한 풍경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한 기록 사진으로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가 찍은 감천 문화마을 사진인데요. 분명히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폰으로 뚝 찍은 그런 일반적인 사진 같죠? 이처럼 풍경만 담으려고 하니까 느낌이 없는 기록용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촬영할 때마다 먼저 앞쪽에 배치할 요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돌멩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꽃이나 나무 또 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경을 먼저 찾고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를 배치한 뒤에 그 뒤쪽에 풍경을 넣어주니까 사진의 깊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그대로인데 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반포 한강공원에 갔을 때 찍은 풍경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계단에 앉아있는 커플의 뒷모습이 전경, 근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 커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중경이 되겠죠. 한강변 바로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분수쇼가 시작되는 한강 다리가 메인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검은 밤하늘이 배경이 됩니다. 이 한여름밤에 한강에서 솔솔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연인 혹은 친구들과 운치를 즐길 때 그 설레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살살 떠오르면서 행복했던 그런 감정이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전경, 중경, 배경을 설정해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을 듣거나 예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찍으려고 하면 어떠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각을 잡아보려고 해도 생각대로 사진이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능력이 없나? 아유 괜히 나왔다 시간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카메라를 이제 그만 내려놓을까 팔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가 1대1로 좀 코칭을 해주면 좋겠다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작가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웨딩업계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오신 작가님이나 삼성, BTS 같은 대기업과 일을 진행하시는 작가님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을 운이 좋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저는 현장에 그냥 무조건 따라갔어요. 사실 당연히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했죠.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작가님의 아는 사람으로 딸려가는 거라서 굉장히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기회가 한 번뿐인데 무조건 붙어서 어떻게든 배워야지, 뭐 하나라도 더 경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부탁하면서 따라다녔어요. 현장에서 작은 잡무도 하면서 구도는 어떻게 잡는지, 조명은 어떻게 쓰는지, 소품들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마다 어떤 렌즈를 쓰는지, 어떤 바디를 쓰는지,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뭐 심지어 조리개는 몇인지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리저리 메모도 했다가 기억도 했다가 제 촬영 때 따라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제일 빨리 늘었거든요. 그 덕에 이렇게 1인 PD로 활동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눈을 띄워주는 실전 실습과 피드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 노하우를 담은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선착순 3분으로 진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풍경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풍경사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사실 풍경사진에서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늘 상태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맑은 하늘과 드라마틱한 구름이 있는 하늘은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에는 하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하늘의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있는 광안대교 사진인데요. 노을이 슬슬 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하늘에 푸른빛과 붉은빛이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서 예쁜 하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이 구름이 풍성하게 있지 않아서 진짜 개인적으로 2% 정도 아쉬운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진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AI로 제 취향의 구름을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확연히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촬영 장소를 찾는 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촬영 시간을 선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런데 언제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오 시간대에는 날씨가 뜨겁기도 하지만 빛이 머리 위에서 바로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예쁘지도 않고 그림자도 적어서 입체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죠. 대부분의 사진작가들도 이 시간에 촬영하는 것은 피합니다. 반면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에는 풍경 곳곳에 그림자가 생기고 빛의 방향성이 생기면서 훨씬 입체적인 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일출 직후나 일몰 직전의 시간대는 많은 사진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데요. 흔히 골든아워라고 부르는 이 시간대에는 빛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정이 없이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라뱃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시간이 아마 거의 오후 7시쯤? 그쯤 되어가던 때인데요. 빛 자체가 이미 따뜻했기 때문에 보정을 살짝만 했더니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든 하늘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커브 값으로 거의 조절했었는데요. 빨간색 커브 값을 조금만 틀어주면은 이렇게 핑크빛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타이밍에 이렇게 딱 맞게 얻어걸리면서 제가 딱 원하던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확실히 어떤 느낌의 사진을 찍을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 움직여서 찍는다면 운까지 더해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기 전 오전 시간대에는 파란빛이 많이 감돌기 때문에 이때는 투명한 색감,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의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진은 대략 오전 11시 정도에 찍은 횡단보도 사진인데요. 이 구름이 가득하고 푸른빛이 도는 오전 시간대에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죠. 이것처럼 풍경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장소 선택도 중요하지만 시간대의 특성에 따른 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도인데요. 풍경 사진을 처음 시작하면 하늘과 땅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촬영하면 어디를 보여주고 싶은지 애매한 사진이 되기 쉽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프레임을 설계하는 것이죠. 결국 구도라는 것은 이 시선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근경, 중경, 원경을 넣어야 한다. 하늘을 넣어야 한다. 골든아워에 찍어야 한다. 3분할 구도를 써야 한다. 물론 모두 다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만의 사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기본기를 익힌 이후에는 그 규칙을 깨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건물을 찍고 있을 때 그림자만 촬영할 수도 있죠. 사람의 그림자만 촬영해서 새로운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역광을 활용해서 실루엣 사진을 찍으면 훨씬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규칙을 왜 지키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 있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풍경사진의 핵심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촬영을 나갈 때는 2470을 쓸지 1635를 쓸지 70200을 쓸지 이런 장비에 대한 고민은 잠시 넣어두시고 이 공간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디에 시선을 머물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진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할 수준도 안 됐어요. 시선이고 해석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촬영을 업으로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왜 내 결과물은 이렇게도 엉망일까? 매일 엄청 신경 쓰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얘기가 나누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취미로 사진을 즐기다 보니까 제가 막 깊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공상이나 넋두리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독학을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님이 문고리 잡고 가듯 가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업계에 몸을 담았고, 감사하게도 현재는 8년차 PD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다시 돌이켜봐도 그 독학의 시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했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준비한 이번 원데이 클래스가 그 막막한 시간을 몇 년은 단축해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8년차 PD가 되기까지 직접 현장에서 구르면서 깨달은 포인트들, 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2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론 30분, 현장 실습 1시간, 피드백 30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같은 기본적인 카메라의 조작은 물론 화이트 밸런스, 노출값, JPG, 로우, 구도, 앵글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한 번에 이해하고 내 사진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걸 맨날 글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면 이해하는 속도가 300%는 더 빨라지거든요. 현장 실습은 연남동, 연희동 일대에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고요. 요일은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토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은 골든아워를 노릴 수 있게 오후 5시부터 7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최대한 1대1에 가까운 케어를 해드리려고 선착순 3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이젠 기록용 사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멋지게 담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